국어교과 황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실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수라는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그럼 실수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우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수체계 중에서 가장 큰 수체계는 실수입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하는 실수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이번 고등학교 때는 실수라는 단어 안에서 복소수라는 단어까지 배우게 될 것인데, 복소수는 조금 이따 조금 더 구체화해서 배울 것이고요. 실수라는 단어는 이미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허수라는 부분, 실수와 허수를 다 합쳐서 복소수라는 부분까지는 잠시 뒤에 다음 단어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지금은 실수에 대해서만 할 것인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리수라는 것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얘기할 것이고, 이 유리수는 다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지죠. 그 다음에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뭐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체계에서, 중학교 때 수체계에서 실수까지 수체계로 배우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A값에 대응되는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원점과 대응되는 점 사이의 거리인데, 우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무엇으로? 그냥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거리가 만약 A일 때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리를 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을 양으로 바꿔주는 개념이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거리의 개념은 양만 나오기 때문에 음의 방향 쪽으로 가는 부분도 거리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절대값이라는 그런 부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절대값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의 절대값, 즉 A라는 것은 우리가 A가 양수인 경우, 즉 양의 부분, 원점을 기준으로 양의 부분으로 가는 거리를 표현할 때는 그대로 A가 되면 되겠지만, 원점을 기준으로, O를 기준으로 이쪽에 거리가 A, 마이너스 A 부분, 이거 거리로 표현하려면 여기다 뭘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A를 다시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얘가 뭘로 나옵니까? A라는 양의 수로 나오니까. 이게 문자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이만큼의 거리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줘서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주죠. 이거를 한 단계만 거쳐가면 어떻게 표현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여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은 항상 양의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0도 포함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같다라는 표현이 들어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A나 A의 절대값이나 값은 모두 다 뭘로 나오기 때문에 양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값이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의 제곱을 하면은 얘가 음이라고, 얘가 만일 두 가지로 나눠서 A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어차피 제곱된 값은 둘 다 A 제곱으로 같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고요. 절대값끼리의 곱은 전체 절대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절대값끼리의 어떤 분수, 나누기는 또 전체의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이거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면요 전부 다 양수인 꼴이에요. 제곱을 해서 0 이상일 수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그게 더하기로 해서 0이 되려면 각각 뭐가 될 수밖에 없죠?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고는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 표현이나 우리는 모두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왜냐면 전부 양수인 부분을 더해서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절대값이 어떻게 문제 속에서 적용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a 값이 이거일 때 이거를 간단히 하여라 하였는데 절대값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 그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절대값 제외한 이 안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자 3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의 값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0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절대값을 그대로 벗어라. 음수인 것은 마이너스를 달고 벗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죠? a가 날아가고 얼마?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값을 어떻게 벗는다?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벗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벗을 것이냐 그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번 문제에서는 1번 문제는 a의 범위를 주어줘서 a가 양인지 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그냥 a가 막연하게 실수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범위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실수의 범위는 크다, 같다, 작다의 범위로 나뉘어지죠. 뭐보다? 0보다. 요 부분 근데 우리가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냐의 부분만 비교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q라는 게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 한 개씩만. 자 큰 절대값은 놔두고 안에 있는 절대값은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벗겠죠.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절대값 여기 양수니까 그대로 벗겠죠. 그럼 이거는 없어지네요. 그럼 얘가 절대값 2a 되는데 a가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2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만약 음수라면 그러면은 q가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벗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달고 벗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시 플러스 돼서 a 그럼 요게 없어지고 자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음수죠. 음수에다 2를 곱해도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다시 달고 벗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a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 그럼 답은 어차피 2a로 똑같이 나오니까 a가 양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실수일 때 이것의 답은 무조건 무엇이다? 2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절대값을 벗는 과정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그대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벗는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정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정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수는 뭐 1, 2, 3, 4 자연수도 있고 음의 정수 0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용어를 정리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자신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를 우리가 가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가우스, 자, 이렇게 x라고 표현된다면은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정수보다 크거나 같고 그거보다 하나 큰 정수보다는 작은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로 나타낼 때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정수보다는 크고 그거보다 하나 큰 정수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값은 무엇이다? 가우스 x의 값은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이 x라는 것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면 자신보다 크지 않다고 그랬기 때문에 n 플러스 1은 아니죠. x는 는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커도 n 플러스 1을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보다 작은 최대 정수는 무엇이 되겠어요? n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가우스 x는 n으로 표현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의 분류, 즉 표현 방법인데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의 표현에서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된다.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정수기 때문에 수를 이렇게 어떤 나머지 정리되는 식 또는 다항식에 표현되는 식으로 같이
표현을 해서 쓴다라면은 정수 A를 B로 나눈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 모든 정수는 양의 정수 K로 나눈 나머지에 의하여 요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 나머지 R은 항상 B보다 클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작다 그랬습니다. 얘가 만약 우리가 뭐 다항식에 따질 때 2차로 나눌 때는 1차가 되고 3차로 나눌 때는 2차 이하가 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값들, 여기 플러스 0 또는 2 이런 값들은 나누는 수보다 작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수, 자연수 A를 만일 3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몫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일단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제로가 되거나 나누어 떨어졌을 때, 아니면은 나머지가 1이 될 수도 있겠죠. 1이 되거나 나머지가 얼마가 될 수도 있죠. 나머지가 2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나머지가 3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뭐 제로냐 1이냐 2냐 이 나머지 부분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 앞에 K가 된 거는 이게 지금 3으로 나눴지만 여기를 자 한번 보세요. 자 11이라는 수와 11이라는 수와 5라는 수와 11이라는 수를 한번 볼게요. 5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죠. 3 곱하기 1 플러스 2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인 수가 됩니다. 근데 11은 3으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가 되죠? 3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죠. 나머지 형태는 똑같지만 몫의 형태가 어때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죠. 그래서 몫의 형태가 K배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이 K배 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머지의 형태입니다. 나머지의 형태. 그럼 만약 우리가 어떤 수를 N으로 나눈다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K 했으니까 K로 할까? K로 나눴다라면 될 수 있는 나머지는 0, 1, 2, 3, 4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가겠죠? K-1까지 나머지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정수가 표현되는 방법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자, 이 가우스 x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정수라는 거예요. 정수. 그죠?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어떻게 표현했죠? 어떤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면 가우스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3이 되는 거에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4라는 얘기는 어떻게 표현되면 되겠어요? 4 이상 5 미만의 수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는 이렇게 4 이상 5 미만의 수인데, 가우스는 이 등호가 있는 얘를 가지고 갖다 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가우스가 범위 안에 나와 있네요. 근데 이 가우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정수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정수로. 그럼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뭐가 있을까요? 1밖에 없구나.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우스 x가 뭐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걸 범위로 표현한다면 1 이상 얼마 x가 2 미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1일 때 요 등호가 있는 부분을 달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얘도 정수로 표현되는데 1 이상 2 이하니까 1이나 2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자, 얘는 가우스 x가 1인 경우 먼저 1이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1 이상 x가 2 미만.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뭐일 경우 2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 이상 x가 얼마? 3 미만. 근데 이거는 연결된 범위로 표현되어 있죠? 얘도 범위가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x는 1 이상 3 미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 따로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묶어서 써주신다는 거, 같이 표현해 준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X는 정수예요. 알겠죠?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우스 X는 뭐다? 정수. 가우스 X는 뭐다? 정수. 정수로 표현되는 수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가우스 X로 나타냅니다.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랍니다. 그러면 0, 1, 자연수이기 때문에 1, 2, 3, 4 이런 수겠죠? 가능한 이거의 값을 모두 구하라. 이거는 뭐 K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5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5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5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5분의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5분의 1이다. 그럼 5분의 1을 넘지 않는 최대정수는 얼마죠? 5분의 1보다 작은 최대정수는 0이겠죠? 5분의 4. 마찬가지로 2를 안 넣으니까 5분의 4보다 작은 최대정수는 0. 5분의 3. 5분의 9죠. 5분의 9는 1점 얼마잖아요. 그러면 1점 얼마를 넘지 않는 최대정수는 1. 5분의 16이죠. 3점 얼마죠? 넘지 않는 최대정수는 3.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가우스 이것을 만족하는 그랬네요. 근데 우리가 가우스를 하나의 형태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풀 때 하나의 형태, 특정된 형태와 나머지를 전부 다 이항해서 놓고 보는 게 문제를 풀기 훨씬 쉽겠죠. 그래서 여기서 2x를 제가 1로 넘겨볼게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2x는 2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우스만 놔두고 봤더니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정수더라. 그럼 이쪽도 뭐가 돼야 되죠? 정수꼴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가 돼야 되는 그런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의 값을 구하는 거죠? x 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정수 똑같으니까 뭐라고 놓고 풀 수 있겠어요? 그냥 0이라고 놓고 풀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게 분수가 들어가서 만약 이쪽을 정수로 만든다면 여기에 분수가 들어가서 정수로 만들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5-2x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식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x가 얼마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정수 n을 써서 자, 정수 n을 써서 가장 간단한 꼴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제로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정수 n을 써서 가장 간단한 꼴로 나타내랍니다. 그럼 자, 한번 볼까요? 자,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a라는 수가 있는데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3a, 몫을 a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니까 플러스 얼마? 제로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제로는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a라는 애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럼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 몫이 b가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로 표현하라고 그랬냐면은 n으로 표현하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정수를 나누었기 때문에 목도 뭘로? 정수를 정수로 나눴으니까 목도 정수로 나오겠죠? 그럼 이 정수를 어떤 꼴로 만들어 주느냐? 그 문제죠. 이 정수를 어떤 꼴로 만들어 주느냐? 그런 문제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이 정수는 만일 무엇으로 나눈다라면 4로 나눈다라면은 얘는 어떤 꼴을 갖게 되냐면은 4n 플러스 0, 4n 플러스 1, 4n 플러스 2, 4n 플러스 3 이런 꼴을 갖게 되겠죠. 정수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수를 4로 나눴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지수인 경우에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표현한다면은 이거는 왜냐면은 얘가 3으로 표현됐으니까 이 정수를 만약 3으로 나눈다고. 왜냐면 얘는 4로 나눠져 있고 이미 3으로 나눠져 있는 건 얘를 또 4로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3으로 나누거나 4로 나눠지는 애를 찾는데 4로 나눈 애에서는 3으로 나눈 애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3으로 나눈 애에서는 4로 나눈 애를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럼 B를 만약 3으로 분류한다라면 정수를 3으로 분류한다라면 3n 플러스 제로가 되고 3n 플러스 1이 되고 3n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얘는 4가지 경우를 봐야 되고 얘는 3가지 경우만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있겠어요? 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에 3n 플러스 제로. 우리 제로는 지울까요?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4에 3n인 경우, 두 번째 4에 3n 플러스 1인 경우, 세 번째 4에 3n 플러스 2인 경우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정리하면 12n이고 자,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4로 나누면 나머지 1 돼야 되는데 이거 4로 나누면은 4 곱하기 n 형태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수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12n 플러스 4입니다. 그럼 이것도 뭘로 하면은 4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빼먹었네요. 플러스 1을 플러스 1이 있는 것을 어쩐지 다 나눠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죠. 자,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자,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12n에 플러스 5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만약 4로 나눈다면 이건 4로 나눠서 1 남는 수기 때문에 3인 경우만 생각하면 돼요. 이미 이 수 자체가 4로 나눠서 1이 되는 애죠. 그럼 3인 경우만 생각하면은 얘부터 볼게요. 얘 3으로 나눴더니 요거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 1 남는 애네요. 근데 3으로 나눠서 나눠 떨어져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얘는 3으로 나눴더니 이거 나눠 떨어지고 여기서 나머지 2 남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왜냐면 나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12n에 플러스 얼마? 428에다가 더하기 1 하니까 9 이렇게 되죠. 이거는 3으로 나눠 떨어지죠. 3으로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3으로 나눠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4로 나누면 1 남는 애 중에서도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애가 되기 때문에 이거의 답은 얼마? 12n에 플러스 9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두 개를 각각 써서 어차피 이 정수꼴에 들어가는 애를 분류를 해서 쓰는데 3으로 나눈 애 꼴에다가 4로 나눈 애 꼴을 보려니까 4개나 봐야 돼요. 근데 4로 나눈 애 꼴에다가 3으로 나눈 애 꼴로 정리를 하면 3개만 보면 돼요. 그럼 어떤 거 보는 게 편하겠어요? 밑에 거 보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고요. 여러분들은 이걸로 해도 무방하지만 굳이 쉬운 걸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처럼 보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중에서 100보다. 그럼 이제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애가 바로 얘죠. 이 꼴 중에서 10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12n 플러스 얼마? 9 중에서 100보다 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n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n에 제로를 넣으면 9 되겠네요. n에 1을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쭉 가서 100보다 작은 애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n이 몇 개인지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정수를 분류하고 표현하는 방법 그 부분만 조금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은 혹시 높아지면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만일 정수를 5로 나누는 수로 분류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5n이냐, 5n 플러스 2냐, 5n 플러스 2냐, 5n 플러스 3이냐, 5n 플러스 4냐 이렇게까지 정리된다 그랬죠. 5로 나누면 그거보다 하나 작은 나머지 될 때까지. 그래서 아까 k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됐죠? k-1까지 나머지 부분. 그까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A, B, C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각각 0, 1, 2랍니다. 이때 이것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자, 쉬워요. 있는 그대로 표현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A를 3으로 나눴으니까 3, 뭘로 할까요? 문자를. P로 할까요? 몫을 P라고 하고 나머지는 재료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자, B는 어떻게 표현하죠? 나머지가 1 되죠? 3Q 몫을 Q라고 할게요. 나머지 1. C는 4으로 나눠지니 3,
R 나머지 얼마 2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걸로 요것을 3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중에 요 식을 정리해서 나누는 수를 3으로 묶어만 내주면 뒤에 뭐가 남는지 보면 되겠죠? 자, 요거 두개 곱하기 하니까 3p 곱하기 3q 플러스 1 플러스 3월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식이죠. 이게 바로 AB 플러스 C 제곱인 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계산을 하시고요. 저는 3으로 묶어내는 수만 쭉 갈게요. 그 다음에 3 아닌 수만 제가 써볼게요. 3 없는 수만. 여기서 뭐 남아요? 플러스 4 남겠죠? 그러면은 요거까지 얘를 3 더하기 1로 표현하니까 이건 묶여 들어가고, 그죠? 그럼 얘는 결국은 3하고 따라랑 하고 플러스 1만 남는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얼마죠?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곱근도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크게 설명을 하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곱근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갈까요? 자, x는 a에서 x제곱은 a에서 이 만족되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될 때 그 제곱하는 수를 그 어떤 a의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a의 제곱근 중 양수를 루트 a, 음수를 마이너스 루트 a로 표현을 하고요. 자, 어떤 루트가 되는 식의 제곱이 붙어 있다라면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절대값 a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요 과정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a 제곱 제곱과 루트는 날아간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을 반드시 써서 표현한다는 것만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모두가 양수일 때 계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어요. 이게 음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까지는 제곱근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했을 거고요. 이번에는 세제곱근에 대한 것입니다. x 3승은 a가 되는 수 x를, 그러니까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어떤 수가 된다면 그 x를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답니다. a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한계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자, x 3승은 우리가 3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수, 왜냐면 이 3승이라는 것, 홀수승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죠?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는 성질이 있죠? 제곱은, 자, x제곱은 예를 들어 3이라면 이 제곱은 부호를 뭐하죠?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있지만 3승은 부호를 그대로 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로 나왔다라면은 얘도 뭘로 나와야 되죠? 들어가는 수도 원래 x가 플러스밖에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제곱근 원래 근이 3개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2개는 허근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무엇으로? 실근으로 정의를 해서 여기서 실수는 1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근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음 단원 복소수에 가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구나 라고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우리가 사실 루트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앞에 2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곱이 되면 얘는 3의 요게 지수의 분모로 옵니다. 분모로. 2, 그 다음에 이게 지수의 분자로 갑니다. 2, 이렇게 약분돼서 얘가 3 이렇게 된다라는 지수 법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뭐 차지하고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세제곱근 앞에 이렇게 작게 3이라고 써서 세제곱근을 표시해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실수가 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세제곱근에 3승을 한 것은 A가 되죠. 절대값을 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곧 A의 양 또는 0, 음에 관계없이 왜?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되는 형태들을 보시면요. 세제곱근을 3승을 하면은 뭐가 되죠? 이게 잘못됐네요. 세제곱근에 3승이 됐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거는 A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제곱이라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이렇게 표현돼도 안 되네요. 제곱이라면 이거는 잘못됐네요. 그럼 얘는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 같은 제곱근이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과 지금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설명이 조금 빨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제곱하면 9가 되는 수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이걸 제곱해서 9가 되는데 얘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마이너스도 있죠.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지금 제곱하면 9가 되는 것은 9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9의 제곱근은 3이다.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9의 제곱근 마찬가지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도 있어야 된다는 거. 제곱근 구하는 것은 루트 9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9의 제곱근이냐 9의 제곱근이냐 아니면 제곱근 9냐는 틀리죠? 이거는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제곱해서 9가 되는 거고요. 이건 루트 9를 의미하는 거예요. 꼭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제곱근 9는 루트 9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3은 9의 제곱근이다 하면 맞나요? 맞죠? 3은 9의 제곱근이죠. 마이너스 3은 9의 제곱근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은 9의 제곱근이다 하면 맞겠죠? 하지만 9의 제곱근이 3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3은 9의 제곱근이다. 어떤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어떤 수의 제곱근이냐 아니면 제곱근 어떤 수냐 하는 부분이 틀리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곱근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절대값을 달고 벗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루트가 너무 많이 나갔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절대값 벗는 게 틀리죠. 루트 5는 어떻게 되죠? 루트 4보다 크니까 2점 얼마. 그럼 이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벗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특별하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겠죠? 그죠? 얘는 1보다 얘는 어떻게 벗나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양수의 음수예요. 1보다 작으니까. A가 1보다 작으니까 음수겠죠? 그죠? 그럼 음수는 어떻게 벗죠? 얘는 그대로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벗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몇 번이에요? 2번이겠죠? 2번. 그죠? 여러분들 2번 어떻게 됩니까? 자, 2번 어떻게 벗을 수 있죠? 우리가 3개짜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부호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달고 요게 그대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A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 A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세제곱근은 양이니 영이니 음이니 그런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나오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모의 유리화라는 것은 어떤 식에서 분모가 무리수의 형태로 나와 있을 때 그 무리수를 유리수의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유리화라고 하죠. 이 제곱근의 유리화는 제곱근의 유리화는 뭐를 이용하죠? 합차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근. 세제곱근의 유리화는 무슨 공식을 이용하죠? 3차의 곱셈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루트를 없애서 유리수로 만들어주려면은 얘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제곱이 돼야지 루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이게 A제곱, B제곱 그런 걸로 바뀌는 거죠. 물론 얘가 분모로 나와 있다면 얘를 곱해주면 되고 얘가 분모로 나와 있다면 얘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3차는 우리 이런 공식 기억나십니까? 3차가 되려면 x 마이너스 만일 x 플러스 y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또 만약 이게 x 3승 마이너스 y 3승이라면 x 마이너스 y에 x제곱 플러스 xy에 y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 3차의 형태를 가지고
분모를 유리화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3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3차. 이걸 3승을 해야지만 세제곱근이 벗기고 A가 남겠죠. 3승을 해야지만 B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곱해줄 꼴이에요? 아하, 요거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세제곱근 A, 세제곱근 B. 이렇게 되는 거죠. XY 자리, XY.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세제곱근 B의 제곱.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세제곱근 A 플러스 세제곱근 B가 있는 것을 세제곱근을 해서 이걸 세제곱을 해서 A, B로 만들어내려면 여기에 뭘 곱하면 되냐면 요거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세제곱근 A의 제곱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고 뭘 하죠? 요거 두 개 곱하기 한 거. 세제곱근 A, 세제곱근 B.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고 요거의 제곱, 세제곱근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요거를 쓴 게 이 식이에요, 이 식. 요 식이에요. 요거의 제곱, 맞죠? 이건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묶어준 거죠? 그 다음에 제곱. 그것만 명심하시면 요 곱셈공식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요 식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숙지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세제곱근의 분모 유리화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실제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풀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루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가져갈게요. 어휴, 미쳤나? 왜 이게 2번이죠? 자, 그럼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볼 거기 때문에 분모에다 뭘 곱해주면 되겠죠? 아하, 세제곱근 5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아까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묶었어요. 5이 얼마? 10 플러스 세제곱근 2의 제곱. 근데 제가 분모에만 곱해주면 되나요?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겠죠? 똑같은 것을. 세제곱근 5의 제곱. 여기는 이제 가로를 안 쓰고 쓸게요. 세제곱근 10 플러스 세제곱근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 식은 분모는 앞에 거 3승, 뒤에 거 3승 형태가 되기 때문에 5 마이너스 2분의 분자는 1에다가 1을 곱하니까 그대로 쓰는 거죠. 세제곱근 25 플러스 세제곱근 10 플러스 세제곱근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3분의 분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모가 유리화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근호가 하나인 게 아니에요. 근호가 두 개예요. 두 개짜리 근호는 한 개짜리 근호로 벗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무리수의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호를 이중근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중근호를 벗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루트 A 플러스 루트 B라는 식을 제가 완전 제곱을 한다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 플러스 얼마? 원래는 루트 AB 플러스 B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썼을 때 제가 만일 이것을 어떻게 한다면 여기서 제곱을 없앤다면 여기 루트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 맞나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변에 제곱을 하면은 이 루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아하, 그럼 이걸 루트에다가 루트가 또 있으니까 이걸 바로 이중근호라고 하고 얘는 이런 형태로 벗을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루트에 루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중근호라고 하고요. 완전 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벗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럴 때 중요한 건 여기 2라는 값이죠. 2. 이 2가 있어야지만 완전 제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제가 문제로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가 있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 이거 한 개 써놓고 갈까요?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루트 A에 뿔마 루트 B 이렇게 되는데 이 AB 중에서 큰 놈을 먼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음수인 경우는 없겠죠? 그것만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합
요게 곱. 그 다음에 여기가 2. 자,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합, 곱, 2라는 거. 자, 그럼 얘가 합이고 곱이고 2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중구조를 벗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를 합하면 10이 되고 곱하면 21이 될까요? 7하고 3이겠죠? 그래서 이거 루트 7에다가 플러스니까 루트 3을 이렇게 벗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루트 7 플러스 3에 플러스 2에 루트 7 곱하기 3 이런 형태니까 7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4니까 여기는 우리는 2만 필요해요. 완전제곱에서는. 그럼 2 곱하기 2 때문에 이 2는 이 안으로 넣어줄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7 플러스 2 루트 2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4가 되고 12 이렇게 되죠? 합해서 7 되고 곱해서 10이 되는데 4하고 3이죠? 2 플러스 루트 3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는 2가 없네요. 그래서 2를 밖으로 빼낼 거예요. 얘는 4 곱하기 6이기 때문에 2가 밖으로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5 마이너스 2 루트 6 합해서 5 되고 곱해서 6 되는 애는 5하고 1 마이너스인 경우 우리가 선생님이 큰 놈을 먼저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뭐 얘나 얘나 비슷한데 얘는 없으니까 만들어주는데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2가 없고 3이죠. 그럼 이 3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넣으세요 일단. 넣으면 어떻게 되죠? 루트 7 마이너스 9가 들어가니까 45예요. 근데 2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2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분모 분대에다가 루트 2씩 이렇게 곱해줄게요. 왜 루트를 곱해야 되냐면은 이 루트와 이 루트가 같은 차수의 루트죠. 그래서 2가 곱해져서 여기 2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2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분대에 곱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모에 곱한 거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전체 루트를 같이 쓴다면 2714에 마이너스 2 루트 45 이렇게 쓸 수 있는 식이죠. 그럼 이번에 이제 합해서 14 되고 곱해서 45 되는 것은 59가 있죠. 59, 95가. 그럼 이거는 루트 2분의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5 이건 다시 쓰면은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뭘 하시면 되죠? 유리화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3이 들어가고 2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2를 만들어 놓고 하면 되고 얘는 2가 없으니까 어떻게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를 곱해서 이중분호를 벗긴다는 거 이렇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습니다. 식을 간단히 하라는 것은 분모에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하라는 얘기겠죠? 자,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요거와 요거를 하나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뭐 아니면은 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뭘 곱해주나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야지 합작곱이 될 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에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분모를 어떻게 합니까? 3 마이너스 정리하면은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 부분에 얼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고 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3이랑 이 앞에 그럼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 루트 2분의 얼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분모가 아직 유리화가 안 돼 있죠? 확실하게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씩 곱하기로 해서 유리화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시면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요런 문제는 우리가 한 개씩 한 개씩 차근차근히 하시면 됩니다. 얘를 먼저 유리화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제가 바로 할게요. 이제는 2-1분의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어요? 루트 2랑 얘랑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1분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영향을 다 받습니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해하시겠죠? 자, 얘를 유리화를 하니까
우리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잖아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고 얘는 합차돼서 그 다음에 루트 2랑 요거랑 계산을 해준 거예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날라가니까 요 부분 분모가 계산된 게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식은 다시 정리하면 루트 2에 분모가 계산된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분의 1. 요거 다시 유리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유리화를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유리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있다라면 얘는 1. 얼마죠? 우리가 뭐 4, 1, 4, 얼마 이렇게 가죠? 이때 우리는 정수 부분, 정수로 표현되는 부분이니까 1 플러스 요거를 0.414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때 요 1로 표현되는 이걸 정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수 부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님 이 소수 부분을 만약 표현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루트 2의 소수 부분만 선생님 루트 2의 이 소수 부분만 남기고 싶어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이게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는 1 플러스 소수 부분이거든요. 맞죠? 그럼 얘만 넘어가면 소수 부분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 부분을 쓰려면 루트 2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아하. 그럼 우리는 이제 한 개 알았네요. 루트 5는 얼마예요? 루트 5는 2.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수 부분은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구나. 아하. 무리수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주니까 소수 부분이 생기는구나. 무리수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니까 이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무리수에다가 빼기 정수 부분을 해주면은 소수 부분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게 어떤 무리수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분호를 벗겨볼게요. 합해서 4되고 곱해서 3되는 애요. 그럼 어떻게 얘는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1. 얼마거든요? 거기다 더하기 1이 됐으니까 이 식의 정수 부분은 1. 얼마에다가 더하기 1이 됐으니까 2. 얼마 되겠죠? 이거 소수 부분은 이 식의 정수 부분이 2니까 정수 부분을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준 게 소수 부분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집어 넣으면 돼요. 이 식을. 자, 소수 부분을 비례했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A가 2죠?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 분모 유리화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무리수에서 소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그 표현 방법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은 나머지 문제는 계산상의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무리식이 어떻게 연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복잡해요. 그죠? X 자체가 Y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걸 다시 이렇게 하네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걸 일일이 넣어서 계산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굳이 그거는 이렇게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낼 필요가 없죠. 왜냐면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넣어서 푸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도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얘와 얘가 중간에 부호만 틀린 형태죠? 그죠? 그럼 이거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x 플러스 y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2 루트 3이고 x 마이너스 y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2 루트 2고 그 다음에 xy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두 개가 합작꼴이 된다는 얘기죠? 3 빼기 2가 되니까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다라면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 배웠던 변형식이나 아니면 곱셈공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3 묶어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y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거 변형식 조금만 쓰면 3에다가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고 마이너스 5xy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이 값을 집어넣어서 완전 제곱을 하고 하는 것보다 쉽게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x와 y의 문자의 값이 복잡할 경우에는 어떤 다항식을 계산할 때 그 식을 그냥 다 집어넣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숙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x제곱 y제곱인데 그걸 xy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xy가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통분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곱해지니까 y 3승에 플러스 y 플러스 x 3승에 플러스 x. 또 다른 건 다 알겠어요. 얘도 여기서 구할 수 있고 물론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얘와 얘가 문제죠. x 플러스 y는 있고 그럼 여기서 이거 한 개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x 플러스 y 3승은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었죠? x 플러스 y의 3승에 마이너스 얼마? 3xy